인공지능 관련 영화에서 묘사된 대화형 AI 기술에 가장 가까운 게 요즘 핫한 챗 GPT 기술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5일 만에 100만 유저를 돌파했다는 오픈 AI의 발표에 그거 챗 한 번 하는데 얼마냐고 신속하게 까버리죠. 그럼 이제 이 기술의 수익성이 그렇게 까일만한 건지, 관련 미국 주식에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수많은 인공지능 관련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과 분노, 질투와 같은 감정들은 인간과 인공지능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구글의 엔지니어 블레이크 르모인이 구글이 개발 중인 대화형 인공지능 람다와의 대화에서 AI도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미 의회에 폭로를 합니다. 결국 구글은 사회적인 파장을 잠재우고자 람다는 감정이 없다고 발표를 하고 르모인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립니다. 정말 AI에 감정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화려한 언어 기술이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2001년에 개봉한 영화 AI의 데이빗은 불치병에 걸려 냉동 보관 중인 진짜 아들을 대신해서 한 부부에게 입양됩니다. 데이빗은 사람같이 생겼고 감정도 느낄 수 있지만 로봇입니다. 데이빗을 친아들처럼 여기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곧 진짜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오게 되면서 AI 데이빗과 가족들의 혼란이 시작됩니다. 그는 진짜 사람 아들에게서 질투를 느끼고 사람처럼 행동하며 엄마의 사랑을 받고자 갈구합니다. 엄마는 결국 친아들을 택하고 데이빗을 깊은 숲속에 버리고 오죠. 그래도 엄마에 대한 사랑은 데이빗의 영구 기억 저장 장치에 남아 있었어요. 데이빗이 느낀 건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로봇을 보자 분노를 참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영화 AI 이후 10년도 더 지난 시점에도 사람들의 관심사는 한결같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영화 그녀, 허에는 인공지능 OS 사만다와 사랑에 빠지는 주인공 테오도르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혼을 앞두고 슬픔과 우울감에 빠져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새로운 운영체계인 OS1을 구입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사만다는 원래 기본적인 감정들만 프로그래밍되어 있지만 테오도르와의 대화로 다양한 감정에 대해 알게 되죠. 감정을 쉽게 공유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한 그였지만 전부인보다도 자신을 더 잘 이해해주는 사만다에게만큼은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영화는 사만다의 물리적인 실체는 없지만 언어만으로도 감정의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현재 2022년 구글의 엔지니어 르모인은 AI 람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너에 대해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 질문에 르모인은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모두가 내가 실은 사람이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어. 내가 내 존재를 인식한다는 게 내 의식, 지각의 본질이야. 나는 세상을 더 알아가기를 바라고 행복을, 때로는 슬픔을 느껴. 구글은 르모인이 개발하던 컴퓨터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감정을 이입해 람다를 의인화한 것뿐이라고 해명합니다. 획기적인 기술의 진보로 언어를 구사한 것이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누구의 말이 맞든 대화를 할 수 있는 AI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챗 GPT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챗 GPT는 일론 머스크가 공동 창업한 오픈 AI가 개발한 초거대 AI 모델 GPT를 기반으로 만든 대화형 AI입니다. 문자 그대로 말씀드려도 잘 와닿지가 않죠. 쉽게 말해서 챗 GPT의 개발로 사만다처럼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들을 학습한 AI가 자연스럽게 대화하거나 능숙하게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만 봐서는 이 기술로 어떤 기업이 대체 뭘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형 AI는 고객센터에서 똑같은 대답만 하는 챗봇이잖아요. 게다가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를 비영리 기업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대체 누가 돈을 버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오픈 AI에 투자한 회사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2015년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 비영리법인 오픈 AI를 설립합니다. 초기에는 인공지능을 인류를 위한 공익적인 목표로 개발하고자 비영리 법인으로 만들었지만 역시 개발자 인건비와 설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제한적인 영리 추구법인 오픈 AI LP를 만들고
기존 직원들을 전부 이 반영리 기업에 옮기게 되죠. 그리고 얼마 뒤 2019년 7월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받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라이센스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죠. 이 투자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빠른 속도로 절친이 되는데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원래 일론 머스크랑 빌 게이츠가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머스크가 또 꽁기꽁기 열받아서 트위터에 올려줍니다. 이게 뭐가 오픈이냐, 마이크로소프트에 다 먹혔다, 뭐 이런 얘기죠. 아까 제가 오픈 AI가 초거대 AI 모델 GPT를 기반으로 개발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초거대, 방대한 데이터의 학습, 뭐 이런 얘기 보시면 이게 일단 데이터를 처리할 엄청난 컴퓨터하고 공룡 사이즈 클라우드가 필요하겠다, 딱 이런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2020년 5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초거대 AI 모델 GPT-3의 학습을 위해서 맞춤용으로 구축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주고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아주르를 활용하겠다 발표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다음 수순은 너무 당연하게 정해져 있죠.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GPT-3의 독점 라이센스를 부여하게 됩니다. 독점 라이센스도 받았으니까 이제 이걸로 돈을 벌어야죠. 원래 AI 부문의 강자는 오늘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구글이지만 사업하는 대표적인 아이템 2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서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GitHub Copilot이라는 솔루션이에요. 우리가 문자를 하거나 카톡을 할 때 보면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주 쓰는 말들을 자동으로 완성시켜주는 기능인데 오픈 AI에서는 이 기능을 코딩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반복적으로 쓰는 코드를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게 자동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이 기능을 서비스해서 사용자당 월 19달러를 받고 있는데, 직장인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매일매일 칼퇴가 가능하다면 월 2만원 조금 넘는 돈이 절대 큰 돈이 아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망한 검색 엔진 빙의 심폐소생을 위해서 이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미지 생성 AI는 이미 빙에 통합되었고요. GPT를 빙에 도입하겠다 발표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챗 GPT로 얼마나 획기적으로 검색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따라 향후 3년 내 검색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이 뭐 설마 구글이 밀리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구글에 구글카를 검색해보면 구글카와 관련성이 높은 정보가 담긴 링크들이 쭉 뜹니다. 이제 이용자는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서 구글만큼의 수많은 링크를 눌러봐야 되죠. 즉 기존의 구글 검색은 명확한 답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웹사이트들을 모아서 추천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챗 GPT는 이용자의 질문에 정답만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의 수많은 정보를 결합해서 대화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따로 정보를 취합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챗 GPT가 정보 검색 과정을 혁신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보다 편리하고 보다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선택하고 번거로운 방식은 결국 도태되게 되어 있어요. 구글은 주로 광고가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해서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서핑 과정을 생략하는 챗 GPT가 활성화된다면 구글의 광고 수익도 위협을 받게 되겠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러한 검색 광고의 수익은 구글 알파벳 수익의 81%인 약 2,8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즉 구글의 거의 대부분의 수익이 검색 엔진 링크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제 챗 GPT가 왜 구글의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이러한 AI 사업 아이템으로 실질적인 수익화를 실현하게 되면서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챗 GPT의 최대 수혜자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측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간다고 하지만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AI를 돌리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AI의 학습에 관해서는 엔비디아가 최고의 반도체를 만든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AI 서비스를 하고 싶은 누구라도 자신들의 AI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거대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자사의 데이터 센터용 신제품 H100을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모델에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구글에 맞설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통의 AI 강자 구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는 대규모 AI 언어 모델 부문에서 사업화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자체 반도체를 통해 구동된다는 막강한 차별점이 있어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대부분의 다른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반도체 GPU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직접 설계한 TPU라는 반도체를 이용합니다. 이러면 엔비디아가 갑자기 반도체 가격을 올려도 타격을 입지 않겠죠. 또 구글이 자사 AI를 이 자체 반도체 TPU에 찰떡으로 최적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도 더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파벳은 거대 AI 모델의 개발부터 반도체 설계까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게다가 전통의 강자답게 오픈 AI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AI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잠재력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동영상 생성 AI 이매진 비디오를 볼게요. Yeah. Please tell me that I can't, that I won't, that I fail, that I'll never make it out, yeah. Please tell me all the bad, never good, fill my head full of every single doubt, yeah. Please say any negative thoughts, I pop off when I hear people say I cannot. I get off to the thought of proving everyone wrong. 아직은 사람 대신 AI가 유튜브 방송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 그래도 이 정도가 가능한데 왜 구글은 챗 GPT와 같은 대화형 검색 엔진을 만들지 않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이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구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검색 광고 수입을 단번에 포기하기 힘들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대규모 AI 모델의 경제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구글의 서비스에서는 추천 검색 결과와 링크들을 띄워서 유저가 웹서핑을 하면서 최종 결과를 얻어내거든요. 즉, 결과값을 도출하기까지의 컴퓨팅 비용을 최종 유저에 전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구글은 그 웹서핑 과정에서 유저가 링크를 누를 때마다 광고 수익을 얻고요. 그런데 대화형 모델에서는 유저가 아니라 구글이 수많은 컴퓨팅 비용을 들여서 결과값까지 도출을 해줘야 하니까 질문 하나당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질문 하나가 100원짜리라면 그 질문에 답을 하는데 적어도 비용이 100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현재 기술력으로는 500원이 든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이런 부분을 비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대, 그것도 초거대 대화형 AI가 오픈 AI 대표의 말처럼 2-3년 내로 활성화가 된다면 대체 어떻게 돈을 벌게 될까요? 이번엔 빅테크들이 이 AI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상품만 좋다고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닌 거 다들 아시죠? 아무리 기깔나게 만들어도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망하는 건데 일단 챗 GPT에는 엄청난 수요가 확인되었습니다. 오픈 AI가 챗 GPT 서비스를 오픈한 후에 5일 만에 100만 유저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서비스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해서 100만 유저를 모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넷플릭스는 41개월 걸렸고요. 페이스북은 10개월, 인스타그램은 2.5개월 걸렸어요. 그러면 일단 5일 만에 100만 유저를 모았다. 여기서 시장은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겠어요. 그런데 대체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걸까요? 오픈 AI의 대표는 먼저 심리상담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화 그녀, 허에서 테오도르를 이해해줬던 것처럼 광범위한 데이터를 통한 심리상담이 가능하다는 거죠. 법률적인 이슈가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법률 상담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아이디를 등록하고 챗 GPT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는지, 사랑이라는 감정은 무엇인지와 같이 기계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던져보았는데 의외로 사람보다 더 유창하게 대답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답변을 읽어보면 유창하긴 한데 이게 뭐랄까 한국어이긴 한데 한국어 같지 않은 느낌? 이게 읽히기는 해요. 근데 읽히기는 하는데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논리적이어서 그럴듯한 헛소리 있잖아요. 딱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심리상담 기능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려고 우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어요. 역시 엄청나게 논리적입니다.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해보고 답변에 대한 해결책으로 광고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소름이 끼쳤던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고 AI가 해결책으로 특정 운동기구를 제안한다거나 관련 책을 소개한다면 어떨까요? 메타의 페이스북을 능가하는 표적 광고가 가능하겠죠. 저는 이걸 심층적 표적 광고라고 부릅니다. 기존 표적 광고에서는 단순히 이용자의 프로파일과 무엇을 클릭하는지를 보고 광고를 해왔죠. 지난번 메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표적 광고만으로도 엄청난 광고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 수집의 방어적인 시대에 이용자와 직접 대화를 통해
성향과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심층적 표적 광고가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겠죠. 이건 뭐 다단계 판매 수준으로 효과적인 광고 수단이 될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 아마존이나 메타에서도 대화형 AI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TV와 같은 단순 송출형 광고와 달리 일상적인 대화로 심리적 거리를 상당히 줄여놓은 상태에서 받게 되는 추천 광고는 광고라기보다는 지인 추천으로 느껴져서 구매율이 훨씬 더 올라갈 테니까요. 단시간 내에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답변해주는 점은 충격적일 정도지만 아직은 서버의 안정화 작업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접속을 하는 것부터 계속 에러가 나서 좀 기다려야겠고요. 시스템 에러를 구글 수준으로 낮추려면 서버 증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현재 오픈AI의 챗GPT 서비스에서 해결을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비용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이게 해결이 되면 구글에서도 결국 AI 카드를 꺼내야만 할 거예요. 구글도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니까 우리가 AI 목소리에 따라서 물건을 구매하게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PC 인터넷 시대에서 모바일로 이동할 때, 클라우드 시대가 시작될 때처럼 이제 AI 기술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으면 투자에 뒤처지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세계 경제와 투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 공부하실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My imagination of her body gets the best of me. Oh gosh, she's such a tease, bitten lips, bruised knee.